제가 자식이 둘이라고 적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는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제 딸이라고 말한 아이는 사실 저희 며느리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흔한 일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딸 같아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며느리를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딸처럼 생각하고 여긴답니다. 제가 애초에 딸같이 생각하던 그 아이를 제 욕심껏 며느리로 들인 것이라 그런지 제게 그 아이는 아직도 며느리보다는 딸이다 싶어요. 물론 제가 어릴 적 그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알아서 다 큰 아이를 너무 기쁘게도 며느리로 들였을 뿐이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는 제 마음만큼은 언제나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가끔은 정말 엄마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저처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연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배로 낳아놓고도 부모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어쩔 때는 친부모가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데도 대체 천륜이 뭔지 함부로 끊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얘기라 생각했을 때는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들이 들었는데 막상 제 사연이 되고 보니 그것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사연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제가 딸 같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감히 남의 천륜을 끊어놨거든요. 그때는 저 역시도 그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단이었지만 혹시나 교만한 나의 결단으로 천륜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아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잘한 일인지 고민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잘한 일이 맞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저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손주들 돌봐주는 할머니일 뿐이지만 예전에는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학교 교사였었죠. 20대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초임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아이들을 제 손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나쁜 교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매년 올라오는 아이들도 다 비슷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이도 그런 아이였어요.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던 아이였죠. 어쩌면 학기 초에 살펴본 그 아이의 환경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라는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유일한 보육원 출신 아이였어요. 이전 담임 선생님에게 전해 들으니 그 아이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날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미혼모였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어리고 형편이 안 돼서 못 키우니까 잘 돌봐달라는 쪽지만 덜렁 써놓고 버리고 갔다더라고요. 아무리 보육원이라도 거기서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애는 걔가 유일한가 보더라고요. 가정 방문차 보육원에 찾아갔다가 거기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아휴, 우리끼리 얘기지만 괜히 애가 불쌍해서. 안타까운 그 아이의 사연을 전해들었던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가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 아들을 상대하는 일은 꽤 많이 해봤었지만 보육원 출신 아이는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런 사연이 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집중하더라고요. 애가 밝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 모습에 왠지 더 그 아이가 짠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에게 느꼈던 저의 감정은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참 순수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그 아이 부모는 그런 아이를 왜 버려두고 갔을까 괜한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 학기가 얼마 지나고 학생 상담이 있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아이의 차례가 돌아왔고 그 아이와 처음으로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아이의 첫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 민주야, 2학년 올라오니까 어때?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니? 선생님, 저 조용히 학교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사고 치거나 문제 만들 생각도 없고요. 나쁜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도 않아요. 공부도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싶고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싶어요. 왠지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그 아이의 얘기에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었기에 자기 입으로 먼저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그동안 그 아이가 겪었을 세상의 편견이 쉽게 예상되더라고요. 민주야, 선생님이 아직 민주를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민주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이 몇 주 동안 지켜본 민주는 항상 밝고 수업도 열심히 듣는걸. 근데 그런 학생이 왜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 글쎄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편견을 가지시니까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하시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민주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괜찮아 민주야. 선생님은 괜한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오렴. 그럼 선생님이 아무 편견도 갖지 않고 민주 얘기 들어줄게. 알겠지? 늘 밝을 줄만 알았던 그 아이의 속사정을 알게 된 저는 그 뒤로 그 아이를 좀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전 선생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그 아이에게 편견을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육원에서 용돈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집 하나 사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것도 다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사라 문제집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다른 교사들에게 문제집을 얻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저로서는 별것 아닌 호의였지만 그 아이에겐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건네준 문제집들이 도움이 됐는지 아이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분명 중하위권이었던 그 아이의 성적이 한 학기 만에 중상위권으로 훌쩍 올랐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성적을 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이에요. 그때는 그저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때인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저는 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용을 쓰며 노력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기특하면서도 애처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 따뜻한 집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보육원에서 다른 동생들 챙기면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다는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한 건가 싶어서 저라도 그 노력에 보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담임 교사로서 한 아이만 편애하면 안 되는 법이지만 다른 아이는 다들 가정이 있기에 보육원에서도 다 큰 아이라 관심받지 못하는 그 아이만큼은 나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방학 때 따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같이 공연도 보러 다녔습니다.
민주도 저와 있는 시간을 참 좋아했지만 저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외동 아들만 두었던 제가 딱 그만한 딸을 가지고 싶었기에 어쩌면 저도 제 욕심을 채우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며 낯설고 신기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느끼지 않아도 될 연민이고 그런 연민 또한 그 아이에게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이었으면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예쁜 아이에게는 왜 남들에게는 당연한 그런 일상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그 아이를 더 챙기며 민주와 저만의 연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보답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학교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편안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20살이 되어 세상을 나가면 결국 알게 될 현실을 그때까지만이라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별달리 꿈도 목표도 없는 상황에 당장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한다더군요.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아이에게 겨우 몇백만 원의 적은 돈을 지원금이라고 쥐어주며 세상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아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쁜 아이도 아니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대학 진학을 노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도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민주 너 정말 대학 갈 생각 없어? 네가 원한다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 글쎄요,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실 성적도 그냥 그래서 한 번도 대학 생각해본 적 없어요. 어찌저찌 입학한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하는데 학비 낼 돈도 없고 그렇다고 그 성적으로 제가 장학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까 생각했어요. 민주의 속마음을 듣게 된 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남들보다 일찍 세상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져야 했기에 꿈꾸는 일조차 사치라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리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 제가 뭐라고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주야, 선생님도 네 사정 잘 알고 네가 무슨 고민하는지 알아. 그런데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좀 아쉽지 않을까? 물론 대학을 간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민주, 네가 혹시나 대학 진학의 생각이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학비를 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학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 그리고 대학생이 된다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도 더 다양하단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해 볼게요.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 보고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이런 고민도 해보네요. 이전 선생님들은 대학은커녕 문제나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선생님. 민주는 내심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활짝 웃더군요. 아직 꿈도 길도 모르지만 제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죠. 뭘 하려 해도 그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했으니
저는 그저 민주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민을 계속하는 순간에도 그 아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남는 문제집만 전해줄 뿐인데도 그 아이는 그걸 몇 번이고 풀어봤는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 성적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아이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기에 더더욱 그 아이가 아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꿈을 가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사이 2학기가 모두 지났고 그 아이와 저는 곧 이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3학년이 되면 취업반과 대학 진학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그 아이의 담임을 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종업식을 하던 2학년 마지막 날, 모든 학생이 떠나고 민주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선생님, 저 염치 없지만 해보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선생님은 민주 네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너같이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애를 돕지 않으면 누구를 돕겠니? 그래서 목표는 정한 거니? 네, 저 교대 가려고요. 아직 제 성적으로 힘들진 모르겠지만 저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작년 동안 성적도 많이 올랐고 내년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선생님처럼 좋은 교사가 돼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 같이요. 정말 기특하게도 민주는 저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며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선생이 되고 싶다는 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그 아이에게 조그만한 희망을 싹 틔웠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그 아이의 순수한 부탁에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주를 저희 반으로 배정했고 또다시 한 학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주는 더욱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수능날이 됐고 저는 민주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채워주면서 저는 정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몇 살 더 많은 우리 아들이 수능을 치룰 때도 이 정도로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도시락을 싸면서 너무 긴장한 탓에 당시에 우리 남편이 혹시 숨겨둔 딸 아니냐며 놀랄 정도였으니 저도 꽤 유난을 떨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랬지만 민주만큼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보듬어줄 부모님이 계시지만 민주에게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마저도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잊혀질 선생님이기에 저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시련이 없기를 빌어주는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노력은 보상을 받기 마련인지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그 아이는 결국 원하던 바를 얻을 수 있게 됐네요. 수능까지 잘 본 덕분에 그토록 바라던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민주의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희는 정말 모녀처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민주가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저 말고는 없었으니 제가 누구보다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 아이의 입학금을 제가 내주며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얼마 안 되는 그 입학금을 건네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며 끝까지 제게 보답하겠다 말하더군요. 민주야, 네가 열심히 해오는 걸 선생님이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주는 장학금이야. 민주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미래의 후배를 위하는 거란다. 좋은 교사가 많아져야 좋은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래야 같은 교사들이 편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고맙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고 민주 너도 나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돼. 다시 한번 축하한다. 수고했어 민주야. 그렇게 민주는 대학생이 됐고 이후에 저는 가끔씩 민주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이는 종종 저를 찾아왔지만 제 호의는 담임교사로서였기에 더는 이전처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학비도 대신 내주고 싶고 물심양면 돕고 싶었지만 그게 또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한 덕분에 성적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벌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도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 살기 바빠질 거고 언젠가는 끊기게 될 그 인연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하나 있는 우리 아들이랑 엮어서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제 욕심이지 민주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은사님은 은사님으로 남아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민주보다 3살 많은 우리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 아빠를 닮았는지 여자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니 언제 또 여자친구가 생겼나 놀랍더라고요. 같은 학교는 아니고 외부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라기에 애들이 잘 만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키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괜히 왜 그러는지 우리 아들이 연애를 몇 번 못 해봐서 뭘 몰라서 저러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를 만나자는 게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더군요. 아니, 니들끼리 잘 만나면 되지.